않았을까? 세계의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을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중국판 리퍼로 불리는 포공격용 드론을 아프리카에 대량 수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제 드론이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가 최근 중국의 공격용 드론을 대량으로 발주했으며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이라고 중국 항천과기 집단공사가 29일 밝혔습니다. 튀니지일 것으로 의심되는 이 국가는 최근 중국의 정확한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시의 지퍼 수출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물량을 발주했으며 최근 기체를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MQ 리퍼 무인 공격기를 모방해서 중국이 개발한 지표는 최대 이륙종량 3톤의 탄소 섬유복합 재질의 동체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30시간을 제공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340kg의 무장을 싣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 기체를 도입했는데요.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경우에 아예 면허 생산 공장까지 세우고 국내에서 주포를 생산 중입니다. 제작사 측은 이 드론의 성공 비결은 높은 생산성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무장단체가 이 무인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서 돈만 주면 뭐든지 파는 중국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멀리 중국판이라고 하는데 덩치가 최대 이륙종량 1톤이니까 리퍼보다는 그보다 이전 세대 프레데터 정도의 중국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공격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무인기를 사간 나라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친미, 반미 할 것 없이 그냥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대부분 썼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까지도 사고 지금 아프리카 튀니지도 살고 중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도 사고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무인기를 사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10여 년 전에 우리 항공기술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무인기 유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인기에 선도적으로 뛰어들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뛰어든다면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인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 중국은 이 무인기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드론들도 사실 전부 중국제 아닙니까? 국내 법규나 사법기관이 모든 것이 무인기 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해주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우리 군사과학이 무인기 시장에 지금 사장되고 있는 레드오션이고 이제는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무인 전투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게 과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15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무인 전투기를 마구마구 팔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싸겠죠. 마구마구 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들었으면 지금이 중국이 이 정도로 확 해치지 못할 텐데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무인기에 집중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롤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슈프랑 1번함이 드디어 해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건조에 들어가서 기술 부족 예산 부족으로 지연을 거듭해온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공격용 잠수함인 슈프랑급함이 드디어 해상시험에 나섰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현지 시각 29일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바이러스 경기를 마친 승조원들이 28일 해군 기지에 출항했으며 이들은 향후를 몇 달에 걸쳐 슈프랑의 해상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쿠다급으로 널리 알려졌던 슈프랑급은 수중 배수량 5,300톤급의 중형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제공된 K-15 원자로의 개량형과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25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며 최대 70일간 작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뢰와 미사일 등 약 20여 발의 무장을 탑재하며 특수작전 지원 능력도 보유한 잠수함은 척당 약 1조 5천억 원가량을 들여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롤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 하반기까지 슈프랑의 해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군의 잠수함을 인도할 예정인데요. 13년 가까이 지연된 이 잠수함이 별탈 없이 해상시험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내 개발하는 안도 있고 또 해외 리쌍도 있고 또 이제 해외 도입을 해서 기술을 축적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국내 개발에 후천적으로 나서는 안도 있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프랑스의 바라쿠다 지금 슈프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슈프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기술 사든지 아니면 슈프랑급 바라쿠다급을 도입해서 기술을 들여다보든지 그 도입하는 절충 교역에 기술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조선소가 정말로 능력이 좋아서 원자핵과 기술자들이 정말로 능력이 좋다면 그냥 직접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든지 이런 안들을 다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프랑스의 슈프랑함은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한 뒤부터 너무 많이 어려웠는데 이걸 가지고 프랑스는 또 자기네들은 이제 처음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걸 이미 수출 실적이 있어요. 바로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바라쿠다급의 원자로를 뺀 디젤 버전 재래식 버전으로 호주에 판매를 했고 그리고 브라질이 이제 바라쿠다급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캐나인 자주포 케이트 흑표전차의 기술을 터키에 팔아서 터키가 국산화했던 그런 케이스처럼 바라쿠다급의 기술을 가지고 브라질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비핵 국가이고 또 브라질도 과거에 핵 개발을 하려다가 걸렸던 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나라죠. 우리도 비핵 국가고 우리도 핵 개발하려고 하다가 걸렸고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미국의 제재는 받지 않고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원자로 추진 잠수함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이 연구에서 손을 뗐습니다. 납품을 한 이후에 혹시 우리 기술이 안 된다면 바라쿠다급 즉 13급의 기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자력 잠수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북해와 지중해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연합한 대로 지중해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자 러시아가 160 전략 폭격기로 북유럽 전체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28일 바른 사회를 비롯한 북유럽 일대에서 투표에 960 전략 폭격기 2대를 동원해 100시간의 전략 초계
활동을 벌였다고 타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브리핑을 인용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투폴레프 160 전략 폭격기 2대는 수호이 27 전투기 엄호를 받으며 발대해와케를 넘어 대서양 일대까지 왕복 6시간을 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핀란드 공군의 FA-18 전투기, 폴란드와 덴마크의 신형 팔콘 전투기, 스웨덴 공군의 전투기의 요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전략 초계가 정기적인 초계 비행의 일환이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럽 전역의 하늘이 바이러스 여파로 텅 비었지만 러시아 공군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면서 최근 바이러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자극했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등장에 북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에 방공 임무를 위해 접근한 F-16 전투기들에게 매우 위험한 공중 기동을 펼치는 도발을 자행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폭격기와 동행한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는 F-16 전투기 후측방 상공에서 적군의 날개가 부딪히기 직전까지 붙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자체 공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미 해군의 포세이돈 초계기에도 초근접 배면 비행으로 충돌 위협을 가하는 등 공중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이게 바로 진정한 죽음의 백조 신세가 아닙니까? 백조처럼 생겼죠. 비록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비용이 아무리 봐도 백조가 아니고 제두루미 가초 제석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자가 잘못 썼는데 그게 마침 잘못 쓰면 그게 언론에 퍼졌고 마치 죽은 백조가 빙빙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원래 이거예요. 블랙잭. 그런데 이 블랙잭은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은 러시아주 3대 전략 폭격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전략 폭격기이고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하고도 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략 폭격기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그런 대형 전략 폭격기인데 이걸 지금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 일대를 휩쓸고 다닌 겁니다. 물론 상대 영공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공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이제 초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위협 행위 아닙니까? 왜냐,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시를 보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냐 하면 F-16 전투기가 요격을 위해서 간 겁니다. 갔는데 이 블랙잭을 호위하는 소위 12 전투기가 요격하러 온 유럽의 F-16 전투기의 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방으로 들어가는 이건 대단히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왜 전투기가 고발하지도 않은 거죠? 바로 그냥 적외선 추적 미사일 쏘는 바로 격추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후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꼬리 딱 끝에서 아주 접근을 해서 이렇게 날개를 기울였답니다. 그러면 이쪽 검사가 보기에 이게 지금 날개를 기울여서 자기 쪽으로 날개를 들이대니까 이게 지금 부딪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협이 있으니까, 순위 7위에 있으니까 F-16 전투기 조종사가 보기에 이 위에 있는 소위 17은 자신을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안 보이니까 날개에 가려서,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부딪힐 것 같으니까 216이 이렇게 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짓을 한 거죠. 만약 F-16 조종사가 당황해서 이렇게라도 떼버리면 바위에 부딪혀서 두 대가 하늘에서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날개를 붙이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혹시라도 정말 잘했다, 조종사를 끝내 주거나라고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정말 총을 쐈다 뿐이지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 총을 쏘는데 필요한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 정말 조종수를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도덕성 뭐 이런 것 없는 깡패 같은 국가라는 거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깡패에도 불구하고 우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